만약 광고 집행 이력이 몇 달 이상 된 업체라면 어느 정도 광고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보고서 단에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확인해 본다면 우리 업체의 전환율 높은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 그리고 요일 등을 확인해서 시간대에 노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 글로벌 조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전시에서 4년간 마케팅을 해오며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의 광고를 기획부터 성과 보고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얻은 작은 꿀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커머스 광고 중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꿀팁 첫 번째는 시간대 활용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광고가 노출될 수 있게 시간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에이전시에 다니면서 광고 초기 세팅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효율 높은 시간대만 노출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이커머스 업종이더라도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클라이언트라도 광고를 통한 유입 후 홈페이지 내 유저의 액션에 따라 결과값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팅 전에 이 시간대가 좋으니 이렇게 세팅할게요 라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 트래픽이 높아지는 출퇴근 시간에만 세팅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는 이 세팅법은 잘못된 세팅법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데이터와 업무 시간까지 같이 광고를 집행했던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업무 시간에도 충분히 구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을 때 업무 시간에 여행 계획을 세운다던가 인터넷 서핑이나 쇼핑 등을 한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시간대로는 점심 후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퇴근 전까지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커머스 업종 클라이언트와 해당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상향 노출 진행을 했을 때 유입은 물론 전환도 발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대 설정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캠페인 내의 광고 그룹단에서 개별 세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광고 집행 이력이 몇 달 이상 된 업체라면 어느 정도 광고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보고서 단에서 요일별, 시간대별로 확인해 본다면 우리 업체의 전환율 높은 시간대와 낮은 시간대, 그리고 요일 등을 확인해서 시간대에 노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광고가 처음이고 그리고 광고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금요일 저녁 시간대와 토요일은 오픈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했을 때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 대체로 불금을 즐기는 금요일 저녁 시간대와 그리고 주말 1일차인 토요일에는 성과가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소재와 제외 키워드입니다. 쇼핑 검색 캠페인에 등록되어 있는 각 소재에 있는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데 확장 소재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거나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 홍보 문구의 경우 총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를 10글자와 30글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쇼핑 상품 부가 정보는 우리의 상품의 구매수, 리뷰수, 찜수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품의 전환 성과가 괜찮을 때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노출을 시키게 되면 리뷰수 0건, 구매수 0건, 찜수 0건이기 때문에 광고를 노출했을 때 유입 및 CTR 등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는 상품의 경우는 홍보 문구 정도로만 등록한 후 이후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A 상품과 B 상품의 차이를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A 상품과 B 상품의 차이는 구매 건수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B 상품에는 건수 노출이 되는 걸 확인되실 겁니다. 이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의 차이입니다. 일부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저희 상품은 왜 구매수 노출이 안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이는 몰 형태의 차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러 자사몰의 경우에도 구매수까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외 키워드입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다 노출시켜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네이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노출시켜준 키워드에서 우리와 관련 없는 즉 필요 없는 키워드를 제외시켜 해당 키워드로는 더 이상 우리 상품이 노출되지 않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노출되는 상품명이 중요하겠죠? 상품명은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을 네이버가 좋아합니다. 상품명에 쓸데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네이버 시스템에서 판단했을 때 키워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상품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 상품의 경우 상품명을 뉴 사이즈룩 사계절 러그 카페트 11컬러라고 등록을 해보면 노출되는 키워드는 당연히 러그, 사이즈룩 러그, 사계절 러그, 사이즈룩 카페트, 러그 카페트 등의 대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노출시켜봤을 때 상품명에도 없는 에스닉 러그 등의 해당 상품과는 큰 관련이 없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어 현재 제외 키워드로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입찰가 조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키워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데 원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입찰가 변경을 눌러보면 화면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찰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쇼핑 검색의 경우 파워링크의 최저가 70원대와 달리 50원대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옵션 PC 모바일 통합 검색 순위에 따른 평균 입찰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입찰 기능을 통해 현재 우리의 경쟁사들의 상품의 입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각 업체에 맞는 입찰 전략과 일 광고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광고에 등록하여 10원, 20원씩 입찰가를 높여서 순위를 조정해 나갈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내 상품을 고객들에게 평가받고 싶다면 평균 순위에 노출시켜 성과를 빠르게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 우리 상품을 상순위에 노출시켜야 효율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노출 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 업체에 맞는 그리고 각 상품에 맞는 입찰가와 노출 순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어떤 제품은 1, 2위로 상순위를 유지했을 때가 효율이 좋았던 반면 어떤 제품은 최저가로 세팅했을 때도 효율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 직접 집행해 나가면서 우리 업체에 맞는 광고 최적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운영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교육 때는 쇼핑 검색 광고 최적화를 주제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